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릿지 특강 컬이죠. 두 번째 컬입니다. 논리력 특강인데 브릿지 특강은 두 달씩 제가 정규 과정에 덧붙여서 일종의 전문 특강입니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특정한 중요 부분을 따로 분리 독립시켜서 2시간씩 해서 8주차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첨삭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오늘 특강 그 OT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그 기타 다른 정보들은 제가 정규 과정에 다 설명드렸던 것을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교재입니다. 이 교재도 금년에 새로 개편한 교재이고 논리력 특강은 여러분이 브릿지 특강 중에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논리력만 따로 준비하는 것이 수업 중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보시는데 이거는 크게 4단계로 갑니다. 1단계가 독해력 강화, 2단계가 논리력, 3단계가 독표 특강, 4단계가 연대 수시, 수시 논술 엄선 특강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월 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현강에서는 3, 4월 독해력이죠. 5, 6월이 논리력, 그 다음에 7, 8월이 도표 특강, 그 다음에 9, 10월이 연대 수시 엄선 특강. 물론 인강도 이 그 현강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 개설되는 것도 비슷한 시점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방식인데 수업 방식은 정규 수업과 동일합니다. 단지 수업 시간이 2시간이죠. 물론 이 2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강료도 당연히 여기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첨삭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인강 같은 경우는 첨삭이 인터넷 첨삭이죠. 현강은 대면 첨삭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 비대면 첨삭도 물론 가능하다. 현강은 요즘에 그 밴드로도 수업이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인강과 밴드에 대한 그죠 유분리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적 처리도 우리가 정규 수업 때 처리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논리력 강화에서 공부하는 이 주제가 낯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게 4파트가 있습니다. 추리 논증, 언어 논증, 비판 논증, 그리고 종합 논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추리 논증 부분은 가장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언어 논증은 여러분이 실제 그 추리 논증을 제시문 독해랑 연결시키는 것이고, 비판 논증은 좀 심화시켜서 타당성에 대한 옹호와 반박 쪽이고, 종합 논증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문제다. 이렇게 실제 논리력 강화라고 하는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수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추리 논증 쪽에는 요 4가지가 있죠. 추리 논증은 그 논리 퍼즐, 그리고 전제와 결론, 추론적 빈칸. 논리 퍼즐은 우리가 뭐 범인 찾기 모델이라든가 정말 퍼즐 같은, 근데 그게 단순히 퍼즐로 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명제로 푸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전제와 결론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전 연습에서는 이제 빈칸 처리해서 어떤 답을 찾는 과정, 여기 여러분 논리력 사고를 좀 길러줄 거예요. 언어 논증은 방금 길렀던 그 추리 논증에 대한 이론편을 갖고 실제 제시문을 갖고 접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해할 때 키워드 찾고 등등 하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정보 논증, 그리고 논리와 규칙 적용, 그리고 논쟁 파악과 중심 내용 찾기 등등 해서, 보통 우리 비문학 볼 때 뭐 뒤끝 틀린 거 맞는 거 찾기, 주장 찾기 등등 나오죠. 이것을 논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판 논증은 타당성 판단입니다. 논증 분석과 옹호와 반박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논리 형성과 수정, 만들어진 논리를 갖고 여러분이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논리 연습시키는 것이고, 종합 논증은 이제 전체적인 것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유형별 독해 전략, 그죠? 그리고 논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 수업의 특징인데 이것도 좀 그냥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정규 과정 OT에서 늘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 교재이고 논술 객관식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적으로서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실제 수업 구성을 한번 볼까요? 논리력 강화 체계가 일단 이제 우리가 8주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추리가 있고 언어가 있고 비판이 있고 종합이 있다. 전체 여러분이 그 2달 동안 저한테 논리력 특강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가장 핵심 포맷을 도식화시켜서 보여드린 겁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실전 한번 기본 이론이 일단 나와요. 그 기본 이론은 이제 기본 구조가 나오고 대비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력업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주로 빈칸 넣기하고 단문 문제를 이제 논리들을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전 연습은 조금 더 장문으로 이어지는 그죠? 실전 연습 그죠? 실전 관련된 제시문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실제 이제 문제 하나를 볼 텐데 가볍게 한번 볼까요? 요건 일단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 갖고 있을 기본적인 지식들을 일단 설명. 그 중에 한 예시들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명제할 때 배웠을 텐데 정권 후권 P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이제 우리가 대우명제 같다라는 게 나오죠. 대우명제는 완벽히 같죠. 그래서 역을 시키고 여기에다 이를 걸어주면 대우명제 되죠. 그래서 역, 이, 대우명제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충분조건, 필요조건 알아야 되고 등등. 이게 언어로 표현됐을 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야 됩니다. 나 P, Or Q로 바꿀 수 있고 집합으로 바꾸면은 P는 Q의 부분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P는 Q의 충분조건이죠. Q는 P의 필요조건 되고 그래서 P면 Q이다는 P는 충분조건, Q는 필요조건이지만 P일 때만 Q다. 만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뀝니다. P가 필요조건 되고 Q가 충분조건 되죠. 왜? P이면 Q이다랑 P일 때만 Q다. 다르죠? P일 때만 Q다라고 하면은 P가 아니면 Q가 아닌 거죠. 그럼 나 P이면 나 Q니까 대우면 있으면 Q이면 P다가 되죠. 이와 같은 것이 제가 말로 막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언어적으로 이게 그저 기호적으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독해할 땐 막 활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진술들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자, 1. 자, 맨 위에 게 범인의 머리카락이 갈색이거나 키가 크다. 만약 범인의 머리카락이 갈색이라면 그는 안경을 쓴다. 범인은 안경을 쓰거나 왼손잡이다. 만약 범인의 머리카락이 갈색이라면 그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 만약 범인이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키가 크지 않다. 그리고 밑에 선지 나옵니다. 이것만 갖고는 뭐가 잘 안 보이죠? 뭐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갖고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를 보시면은 하나의 수업에 대한 예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논리 포인트를 보시면 자, 그 5문장을 이렇게 개념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갈색 또는 키가 크다. 범인은 갈색 또는 키가 크다. 그죠? 요 갈색 또는 키가 크다를 변형을 할 수가 있죠. 낙 갈색이면 키 크다. 또는 낙 키 크면 갈색이죠. 이건 뭐냐면은 선언지 제거법 그럽니다. 그죠? 서울대를 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을 받거나 또는 1등급 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갑은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은 근데 갑은 수능 한 개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반드시 1등급인 거죠. 그죠? 만점을 받거나 또는 1등급일 때 서울대 갈 수 있다. 그죠? 받거나 1등급 만점이거나 1등급. 그러면 만점이 아니라면 1등급 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언지 제거법 그래요. 또는이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선언 명제 그럽니다. 그 교집합 같은 and 명제를 이제 연언 명제 그럽니다. 그거는 언어적인 어떤 명칭인데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갈색 또는 키가 크다라는 것은 갈색이 아니라면 키가 크다는 거죠. 아니면 또 반대로 이걸 또 대우면제 쓰면은 이거 위치 바꾸고 낫 붙이면은 낫 키 크면 갈색이 되겠죠. 이게 자유롭게 저거 변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갈색이면 안경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대우문제 쓰면은 낫 안경은 낫 갈색이죠. 같은 거라고 일단 해놓고 필요한 걸 써먹으면 됩니다. 나중에. C는 안경 또는 왼손잡이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A처럼 선은 제거법을 쓰면은 낫 안경이면 왼손이죠. 아니면 낫 왼손이면 안경이겠죠. 대우문제 쓰면은 갈색이면 낫 안경 그랬죠. 이거는 대우문제 쓰면은 안경이면 낫 갈색입니다. 대우문제는 위치 바꿔주고 낫 걸어주면 되죠. 역과 이가 합쳐진 게 대우명제죠. 그다음 이는 낫 안경이면 낫 키 크다고 됐는데 이것도 키 크면 안경이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풀 때 항상 데카르트가 그런 말 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명제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가장 확실성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일단은 변수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안경과 갈색이 나오고 있죠. 이걸 둘이 활용하면 돼요. 딴 거는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죠. 그럼 B하고 D는 정보가 같지요. 안경과 갈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은 일단 보기 좋게 박스 한번 칠해보고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한 게 요 1번하고 요
2번 표시한 거고, 그죠? BD가 안경과 갈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논리 구조를 같이 맞춰봅니다. 요거는 지금 낮 안경, 낮 갈색, 안경, 낮 갈색인데, 애초에 보니까 다시 대오면제 원 면제하면 갈색 안경이고 갈색 낮 안경이죠. 대오면제는 위치 바꿔주고 낮 걸어주면 되니까 갈색이면 안경은 다시 돌아갔네요. 그렇게 되면은 정권이 같아졌죠. 지금 갈색이고 안경이고 갈색 낮 안경이죠. 자, 정권이 이렇게 같아졌죠. 정권이 같아졌는데 갈색이면 안경이고 갈색이면 낮 안경인데 어때요? 동시에 성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갈색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색일 때 B에 따르면 안경이 돼야 되고 D에 따르면 갈색이면 낮 안경이 돼야 되는데 이건 성립할 수 없죠. 모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색 조건은 성립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갈색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낮 갈색됩니다. 자, 낮 갈색이 성립됐죠? 그럼 위를 가보면, 그러니까 변형을 해놓으면 잘 보이죠. 자, 낮 갈색이면 A는 뭐죠? 키 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는 갈색 아니어야 되고 키가 커야 됩니다. 그죠? 자, 키가 큽니다. 그러면 1로 옵니다. 1로 오면은, 자, 1로 오면은 키 크가 되면 안경이 성립되죠? 대오면제 걸어갖고. 그래서 안경이 성립됐죠. 그래서 범위는 세 가지 정보가 확실해졌죠? 갈색은 아니고 키 크고 안경입니다. 왼손잡이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안경이면 왼손잡이다라면 모르겠지만, 낮 안경 왼손잡이입니다. 안경이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안경이면이라는 정건이 없기 때문에 왼손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왼손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갈색도 마찬가지죠. 갈색이면 낮 안경이죠. 지금 갈색이면 낮 안경이니까 그래서 안경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한 정보는 키 크고 안경 썼고 갈색 아니다. 키 크고 안경 썼고 갈색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보를 갖고 이제 다시 그 문 돌아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죠? 맞는 답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소, 뭐 분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듯이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독해할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 단락들이 연결돼 갖고 논리가 결론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논리 특강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의 공부 최종 목적은 이런 문제 풀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논술 답안을 풀고자 하는 것이고 논술 제시문을 독해하자는 것이고 자기가 쓰는 문장의 논리력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여기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사고하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논리력만큼은 여러분이 완벽히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공부는 또 필요합니다. 로스쿨 갈 때 보는 리트 시험이라든가 사법시험은 없죠. 자, 행정고시라든가 외무고시 아니면 공무원시험 등등에도 이런 문제들이 언어 논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준비해 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편입 논술 준비할 때 가장 강력한 아마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고 건강 잘 지키시고 열심히 한번 해서 요즘같이 연대는 모집 정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죠. 여기를 잘 잡으시면 올해는 충분히 합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O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